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국내 증시 흐름 또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은 새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었고 또 중동 쪽 지정학적 긴장감 이게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 꽤 출렁했어요. 네, 맞아요. 코스피는 그 3000P라고 하죠. 거기 문턱까지 갔다가 약간 주춤했고 코스닥은 조금 밀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확실히 뭐랄까 여러 재료가 섞이면서 좀 방향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코스피부터 보면 결국 전날보다 3.64포인트, 그러니까 0.12% 오른 2950.30으로 마감했는데요. 아, 3천 바로 미시네요. 네, 장 초반에는 2998, 거의 3000 근처까지 갔었죠.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그 중동 관련 불확실성, 이게 다시 좀 고개를 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 영향이 컸습니다. 수급 쪽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이 한 2,200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좀 방어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죠? 맞아요. 외국인이 1100억 넘게, 기관도 1000억 넘게 순매도 하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됐습니다. 네.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았네요. 1.61포인트, 0.21% 내려서 775.65.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은 잠깐 오르려고 하긴 했는데 기관 매도세가 좀 부담이 됐고요. 특히 그 파마리서치 있잖아요. 아, 오늘 많이 빠졌던데요? 네, 거기가 8%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그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인적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 침해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 신뢰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경제 부양이나 AI 육성 같은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이게 시장을 좀 밀어 올리려는 힘 같고 네, 그렇죠. 반대로 이스라엘 이란 갈등 같은 중동 리스크가 딱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네요. 코스피 3천선 넘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다시 보였고요. 맞습니다. 딱 그런 줄다리기 양상이었죠. 이런 좀 혼재된 신호들 속에서 오늘 자료들은 특히 몇몇 섹터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선 방산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아, 방산주 요즘 계속 강하죠? 네, 중동 불안감이 오히려 이쪽에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니까 장중에 98만 7천 원. 와, 이거 사상 최고가 또 썼던데요? 이제 100만 원. 그 황제주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단순히 중동 상황 때문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무기 수출 제한 가능성 이런 반사의 기대도 있지만 자료 보면 그 K9 자주포나 천무 같은 주력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2분기 수출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막 130만 원까지 부르기도 하고요. 와, 130만 원? 현대로템도 같이 좋았죠? 네, 현대로템도 5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SK 하이닉스. 여기도 장중에 26만 원 넘어서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이건 역시 HBM 때문인가요? 네, 핵심 동력은 단연 HBM이죠. 특히 그 엔비디아 쪽 공급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였잖아요. 앞으로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외국인들 움직임인데 6월 들어서만 벌써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와,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도 최고 3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콘텐츠 쪽. CJ ENM. 여기도 최근 한 달 새 40% 넘게 올랐던데 이건 배경이 뭔가요? CJ ENM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같이 작용한 걸로 보여요. 첫째는 그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하는 거. 이게 되면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0만 명 넘는 국내 최대 OTT가 되니까 그 시너지 기대감이 있고요. 네. 둘째는 그 한한령 완화 가능성. 이것도 계속 기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K 콘텐츠 육성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정책 수혜도 보고 있는 거죠. 아,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주, 태웅. 여기는 정말 상승세가 놀랍던데요. 한 달 만에 117% 급등이라니. 네, 맞아요. SMR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뜨겁습니다. 2035년에는 시장 규모가 640조 원,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여기에 캐나다 SMR 프로젝트 수주 소식도 있었고 정부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렇군요. 관광 레저 쪽에서는 롯데관광개발, 여기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이건 역시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4월에 한국 온 중국인 수가 벌써 2019년 수준 회복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또 빠르면 7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림타워 카지노 실적이 5월에 역대 최고였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여러 호재가 있네요. 반면에 좀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아까 그 파마리서치 빼고 네이버랑 카카오도는 좀 약했네요. 네, 맞아요. 네이버가 1.43%, 카카오는 2.63%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AI 테마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또 오늘처럼 중동 리스크 같은 걸로 시장 전반이 좀 흔들릴 때 같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들 쭉 한번 종합을 해볼 때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당분간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정책 기대감하고 지정학적 불안감, 이 두 개가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는 코스피 3,000선 저항을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게 관건일 거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팔 건지, 또 개인이 이걸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중동 상황 어떻게 변하는지, 유가 움직임, 또 곧 있을 미국 FOMC 결과, 그리고 정부가 혹시 추가 정책 내놓을지 이런 변수들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강했던 방산이나 반도체, SMR 같은 특정 섹터가 계속 갈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돈이 돌지 순환매 가능성도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변수가 많고 얽혀 있어서 이런 큰 흐름, 거시적인 걸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개별 기업들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고 성장 동력을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방산이나 SMR처럼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 또는 국가 정책 같은 큰 흐름을 타고 확 떠오르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수혜를 입는 분야들을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좀 장기적인 투자 지도에는 어떻게 그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